과일은 몸에 좋습니다. 우리 모두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면역체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일 바나나만 먹다 보면 꽤 금방 질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필요한 건 바로 맛의 다양성입니다. 그렇다면 늘 먹던 사과나 오렌지 대신 조금 더 색다른 걸 시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아마존강 근처에서 자라는 과일부터 사랑의 언어라는 별명을 가진 과일까지.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가장 독특한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 와크로포나 야자나무. 과학자들이 와크로포나 야자나무의 효능을 계속 연구하는 동안 이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크로포나 야자나무는 거대한 상록 야자나무로 지름이 최대 45cm까지 자라는 지하 줄기 또는 땅에 붙어 자라는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느슨한 군집 형태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모양이 남성 성기를 닮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야자나무가 남성 성기의 민감도를 높이고 오르가즘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뿌리의 특성 덕분에 야자나무는 가장 잘 알려지고 널리 재배되는 식물군 중 하나입니다. 야자나무는 수세기 동안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다양한 제품과 음식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조경산업을 포함해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고대 문명에서 야자나무는 승리, 평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식량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추운 지역 사람들에게 야자나무는 열대지방과 휴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19위. 패션프루트. 패션프루트는 파시플로라 속 식물 여러 종에서 생산되는 열매입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 패션플라워라는 꽃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이 이름은 라틴어 파시플로라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약 1700년경 브라질에 있던 선교사들이 이 식물에 플로르 데 라스 신코 야가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부활을 상징하는 5개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식물의 다른 부분에도 예수의 순환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패션프루트는 둥글거나 타원형이며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등 여러 색으로 존재합니다. 과일 안쪽에는 먹을 수 있는 중심부가 있는데 수많은 씨앗이 들어있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육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부분이 바로 이 씨앗이 섞인 즙 많은 과육입니다. 생과일을 눌러서 주스를 짜 마실 수도 있습니다. 패션프루트는 수분 73%, 탄수화물 22%, 단백질 2%, 지방 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 100g 기준으로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36%, 식이섬유 42%, 그리고 비타민 B군 철분 12%, 인 10%를 제공합니다. 18위. 슈가애플. 슈가애플은 아노나스 커모사라는 종의 열매로 아노나스 가운데 가장 널리 재배되는 종입니다. 이 열대과일은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이 원산지이며 스페인 상인들이 마닐라 갈레온 무역선을 통해 아시아로 들여오면서 필리핀 등지에 퍼졌습니다. 이 과일은 원뿔형 또는 둥근 형태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표면은 울퉁불퉁한 마디처럼 나뉜 두꺼운 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약 5cm에서 10cm, 길이는 6cm에서 10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100g에서 500g, 평균적으로 약 240g 정도입니다. 색깔은 연한 초록부터 푸른빛이 도는 초록까지 다양하고 일부 품종은 속살이 진한 분홍색을 띠기도 합니다. 슈가애플은 아노나류 과일 가운데 유일하게 겉면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히 익으면 이 분절들이 벌어지면서 내부가 드러납니다. 과육은 향이 좋고 달콤하며 색은 크림색에서 연노란색 사이입니다. 식감과 맛은 커스터드 크림과 비슷하다고 묘사됩니다. 과육은 길이 약 13mm에서 16mm 정도 되는 씨앗에 붙어 있으며 이 씨앗들은 하나의 원뿔형 중심을 둘러싸듯 한 층으로 배열됩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실키하며 약간의 알갱이 느낌이 있습니다. 씨앗은 단단하고 윤기가 나며 한 과일당 보통 20개에서 40개 정도 들어있고 껍질색은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입니다. 다만 대만과 홍콩에서는 씨앗이 없는 품종도 존재하며 새로운 품종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과일 재배는 미국에서 19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모야라는 품종, 즉 슈가애플과 체리모야를 교배한 과일은 특히 대만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과일은 슈가애플의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맛은 완전히 다른데 이름 그대로 파인애플을 떠올리게 하는 풍미가 납니다. 17위. 마닐라 타마린드. 마닐라 타마린드는 콩과에 속하는 꽃식물로 멕시코 태평양 연안과 인근 고지대,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가 원산지입니다. 이 식물은 몽키포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 명칭은 사마네아 사만 같은 다른 여러 식물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되기도 합니다. 이 종은 침입성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마닐라 갈레온 무역선을 통해 카리브 지역, 플로리다, 필리핀, 괌으로 퍼졌습니다.
이후 태국과 남아시아 지역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영어 이름인 마닐라 타마린드와 마드라스 소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식물은 실제 타마린드와는 관련이 없고 마닐라나 마드라스가 원산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의 꼬투리에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과육이 들어있으며 생으로 먹거나 멕시코,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등지에서 고기 요리에 첨가하기도 합니다. 또 설탕과 물을 섞어 칵테일 베이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멕시코 베라크루스 북부와 살루이스 포토시 지역의 와스텍 쪽 사람들은 이 나무의 여러 부분을 잇몸 질환, 치통, 암 치료에 사용해 왔습니다. 잎은 담즙 관련 질환 치료에 쓰였다고 전해지며 알코올과 함께 발라 특정 질환을 치료하거나 유산과 낙태를 예방하는 데 쓰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6위. 두리안. 두리안은 두리오 속 여러 나무에서 열리는 식용 과일입니다. 이 종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자라며 그중 최소 9종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생산합니다. 국제시장에서 판매되는 대표종은 두리오 지베티누스로 보르네오와 수마트라가 원산지입니다. 1980년 기준으로 태국에는 약 300가지 품종이 있었고 말레이시아에는 약 100가지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은 주로 지역 시장에서만 판매됩니다. 두리안은 크기가 크고 냄새가 강하며 껍질에 가시가 돋아있는 특징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 길이는 최대 30cm, 지름은 15c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종에 따라 약 1kg에서 3kg 정도입니다. 모양은 둥근 형태부터 길쭉한 형태까지 다양하며 껍질색은 초록색에서 갈색까지 나타납니다. 과육은 노란색, 연한색 또는 붉은색일 수 있습니다. 두리안의 냄새는 사람마다 반응이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콤하고 향기롭다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썩은 양파, 테레빈류, 하수 냄새가 섞인 것 같다고 묘사되기도 하며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수준부터 강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반응이 다양합니다. 냄새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많은 호텔과 대중교통에서 반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반면 영국의 자연학자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두리안 과육을 아몬드 향이 나는 진한 크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두리안은 숙성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먹으며 동남아시아 요리에서는 달콤한 음식과 짭짤한 음식 모두에 향을 더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씨앗도 익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15위. 롱안. 롱안나무는 식용열매를 맺는 열대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무한자나무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열대과일 식물 중 하나로 같은 과에는 리치와 람부탄도 포함됩니다. 롱안 열매는 리치와 비슷하지만 향은 덜 강한 편입니다. 이 나무의 자연 서식지는 열대아시아와 중국 지역입니다. 광둥어에서 롱안이라는 이름은 용의 눈이라는 뜻인데 껍질을 벗겼을 때 모습이 눈알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반투명한 과육 사이로 검은 씨앗이 보여 동공과 홍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작고 둥글며 단단하고 표면이 윤이 납니다.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갓 수확한 롱안은 껍질이 얇지만 단단해서 해바라기 씨 껍질을 까듯 손으로 눌러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습해지거나 부드러워지면 오히려 까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껍질 질감은 수확 시기, 품종, 날씨, 운송과 보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뛰어난 재배 품종의 롱안은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매우 맛있습니다. 씨앗과 껍질은 먹지 않습니다. 롱안은 아시아 지역에서 수프, 간식, 디저트, 새콤달콤 요리에 사용되며 생과일로 먹는 것 외에도 시럽에 절여 병조림 형태로 보관되기도 합니다. 다른 과일들과 비교하면 롱안은 말린 대추와 비슷한 건조한 단맛을 지니는 반면 리치는 더 즙이 많고 포도처럼 달콤하면서도 약간 새콤한 열대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위. 잭프루트. 잭프루트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 인도 남부 서고츠 산맥 지역과 스리랑카 전역,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열대숲이 원산지입니다. 이 나무는 열대저지대에서 잘 자라며 전세계 열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잭프루트는 모든 나무 열매 가운데 가장 큰 과일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개의 열매 무게가 최대 55kg에 달할 수 있고 길이는 90cm, 폭은 50cm까지 자랍니다. 건강한 잭프루트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약 2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나무는 최대 500개까지 생산하기도 합니다. 익지 않은 잭프루트의 과육은 먹을 수 있으며 잘 익은 열매는 품종에 따라 매우 맛있고 달콤해서 디저트 재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통조림 형태의 어린 잭프루트는 맛이 부드럽고 식감이 고기와 비슷해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요리에서는 식물성 고기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모두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잭프루트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국과일이며 인도 카르나타카주, 케랄라주, 타밀나두주의 공식 과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통조림, 냉동, 냉장 제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과일 가공식품뿐 아니라 국수, 칩 등 다양한 제품에도 활용됩니다. 13위. 사포딜라.
사포딜라는 상록수에 속하는 수명이 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로 멕시코 남부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이 나무는 유카탄 해안 페텐 맹그로브 생태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준우점종 식물입니다. 스페인 식민시대에는 필리핀으로 전해졌고 이후 인도,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지에서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포딜라라는 이름은 나와트러 사포틀에서 유래했으며 스페인어 사포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사포딜라 나무는 높이 3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고 줄기지름은 약 1.5m에 달합니다. 다만 재배종은 보통 9m에서 15m 정도 높이입니다. 바람에 강하고 나무 껍질에는 치클이라는 흰색 끈적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잎은 장식용으로도 쓰일 만큼 광택 있는 중간 녹색이며 길이는 약 7cm에서 15cm입니다. 모양은 타원형에서 난형까지 다양하고 가장자리는 매끈합니다. 꽃은 종 모양의 흰색이며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덜 익은 열매 껍질은 단단하고 줄기에서 치클이라는 흰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완전히 익으면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더 이상 수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는 지름 약 4cm에서 8cm 정도 되는 큰 장과이며 과육은 옅은 노란색에서 갈색빛 흑색까지 다양합니다. 질감은 잘 익은 배처럼 약간 알갱이 느낌이 있습니다. 한 열매에는 보통 1개에서 6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12위. 자부치카바. 자부치카바는 도금양과에 속하는 나무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주, 미나스제라이스주, 고이아스주, 상파울루주가 원산지입니다. 무르시아리아 속 식물들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에도 자생하며 보통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과일은 흰 과육과 검보라색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나무가지가 아니라 줄기에 직접 열립니다.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젤리, 잼, 주스, 와인을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열매는 두꺼운 껍질을 가진 큰 장과 형태이며 지름은 약 3cm에서 4cm 정도입니다. 포도처럼 껍질이 미끄럽고 과육은 흰색 또는 분홍빛 젤리 같은 질감입니다. 껍질은 두껍고 떠든 맛이 있으며 색은 보라색입니다. 한 열매에는 보통 1개에서 4개의 큰 씨앗이 들어있고 모양은 종에 따라 다릅니다. 상온에서는 씨앗이 약 10일 후 발화 능력을 잃습니다. 자부치카바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부터 브라질에서 재배되어 왔으며 현재는 브라질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상업작물로 생산됩니다. 다만 성장 속도가 느리고 열매의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온도 조건보다도 유통 문제 때문에 북반구 지역에서 대규모 상업 재배가 제한됩니다. 11위. 고지베리. 고지베리는 리키움 바르바룸과 리키움 키넨세라는 두 종의 식물에서 열리는 열매로 서로 매우 가까운 종입니다. 이 두 종은 모두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최소 서기 3세기부터 전통 아시아 요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지베리는 약 2000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이 열매가 건강식품이나 대체의학 재료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 효능에 대한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도 함께 퍼졌습니다. 18세기 1730년대 영국의 한 귀족이 이 식물을 들여왔지만 당시에는 주로 울타리 식물이나 조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21세기 초 캐나다와 미국 농부들이 신선 과일 주스, 가공식품 시장 수요 증가에 맞춰 상업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일을 홍보할 때 자주 언급되는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매일 고지베리를 먹고 256세까지 살았다는 중국인 리칭엔이라는 인물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전설입니다. 고지베리는 종종 슈퍼과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0위. 유자. 유자는 동아시아에서 자라는 감귤류 식물이자 과일로 운향과에 속합니다.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지만 최근에는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중국 중부에서 자라던 한 만다린 귤 아종과 하치중 페페다라는 감귤류 사이에서 만들어진 1세대 교배종으로 추정됩니다. 유자는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숙성 정도에 따라 노란색 또는 초록색을 띱니다. 크기는 작은 자몽과 비슷하게 보이며 지름은 보통 5.5cm에서 7.5cm 정도지만 경우에 따라 자몽 크기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유자나무는 작은 나무 또는 관목 형태이며 굵고 큰 가시가 특징입니다. 잎에는 넓은 잎자루가 있고 향은 카피르라임과 비슷한 강한 향기를 냅니다. 유자의 연간 생산량은 27,00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요리에서는 특히 중요한 재료로 향기로운 껍질과 제스트, 즙을 다른 나라에서 레몬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맛은 상큼하고 향이 강하며 자몽 풍미에 귤향이 살짝 섞인 듯한 느낌입니다. 9위. 찰타 코끼리 사과. 찰타는 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로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자라며 동쪽으로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 남쪽으로는 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분포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재배되며 넓은 시타공 숲에서도 발견됩니다.
인도 북부의 열대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특히 아삼과 콜카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오디샤,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지역의 언덕지대에서도 자랍니다. 찰타 열매 수확은 인도에서 불법인데 그 이유는 이 과일이 야생 코끼리들이 매우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과일을 과도하게 수확하면서 숲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코끼리들이 마을로 내려와 음식을 찾는 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주민들과 코끼리 사이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식물은 상록 관목 또는 중간 크기의 나무이며 높이는 약 1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잎은 길이 약 15cm에서 36cm 정도이고 표면이 크게 물결치며 잎맥이 뚜렷합니다. 열매는 지름 약 7.5cm에서 10cm 정도의 큰 크기로 여러 개의 과실 조각이 모여 하나의 둥근 덩어리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각 조각에는 5개의 씨앗이 과육 속에 들어있습니다. 8위, 타마릴로. 타마릴로는 가지과에 속하는 작은 나무 또는 관목으로 감자나 토마토와 같은 식물들과 같은 계통입니다. 이 식물은 달걀 모양의 타마릴로라는 과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과일은 페루, 콜롬비아, 뉴질랜드, 에콰도르, 르완다, 호주, 미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타마릴로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지에서 재배되며 원산지는 안데스 산맥 지역입니다. 현재도 이 지역에서는 주로 지역 소비용으로 정원이나 과수원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예전에는 트리토마토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트리토마토 홍보위원회는 일반 토마토와 구별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어떤 언어에도 없던 새로운 이름인 타마릴로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열매는 달걀 모양이며 길이는 약 4cm에서 10cm 정도입니다.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진한 보라색까지 다양하고 세로 줄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간색 열매는 더 신맛이 강하고 노란색과 주황색 열매는 더 달콤합니다. 과육은 단단하고 씨앗은 일반 토마토보다 크고 많습니다. 타마릴로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은 과일입니다. 7위, 아케비아. 아케비아 퀴나타는 초콜릿 덩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식물로 일본, 중국, 한국이 원산지인 관목입니다. 한국에서는 으름이라고 하죠. 이 식물은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침입종으로 퍼져 있는데 조지아에서 미시간, 매사추세츠에 이르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자연 서식지에서는 언덕, 숲, 가장자리 나무, 개울 주변, 산비탈 등에서 자랍니다. 아케비아는 상록성 덩굴 식물로 손바닥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잎은 5개의 타원형 또는 끝이 살짝 파인 잎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1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꽃은 초콜릿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송이 형태로 피고 3개 또는 4개의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소시지 모양의 꼬투리 형태이며 내부에는 먹을 수 있는 과육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은 흰색 젤리 같은 달콤한 과육 속에 들어있습니다. 과육 식감은 부드럽고 말랑하며 맛은 흰용과 과육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과일을 계절 별미로 먹습니다. 껍질은 약간 쓴맛이 있어 채소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진 고기를 넣어 채운 뒤 튀겨 먹기도 합니다. 줄기는 전통적으로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고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요로감염, 수유 부족, 류머티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고 전해집니다. 6위, 풀리산. 풀리산은 무환자 나무과에 속하는 열대 과일로 리치와 롱안과 같은 계통입니다. 이 과일은 람부탄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라 자주 서로 혼동되는데 실제로는 람부탄이나 리치보다 더 달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동남아시아 밖에서는 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풀리산이라는 이름은 말레이어 플라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비틀다라는 뜻입니다. 이 과일은 매우 열대성 식물이라 해발 약 110m에서 350m 사이의 매우 습한 환경에서만 잘 자랍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긴 건기가 지난 뒤 열매가 더 잘 맺는다고 전해집니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길이는 약 5cm에서 7.5cm 정도이고 색은 짙은 붉은색입니다. 껍질은 두껍고 가죽처럼 질기며 끝이 뭉툭한 원뿔 모양 돌기가 돋아 있습니다. 이 돌기들은 길이가 최대 약 1cm 정도 됩니다. 줄기 근처에는 작은 미성숙 열매가 하나 또는 2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육은 흰색 또는 연한 황백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두께는 약 1cm 정도까지 자랍니다. 과육은 씨앗을 감싸고 있는 얇은 회갈색 껍질에 붙어 있지만 비교적 쉽게 분리됩니다. 맛은 람부탄보다 더 달콤하다고 평가됩니다. 씨앗은 타원형 또는 길쭉한 타원형이며 색은 연한 갈색이고 길이는 약 2cm에서 3.5cm 정도입니다. 람부탄 씨앗과 달리 풀리산 씨앗은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아몬드 같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5위, 쿠프아수. 쿠프아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열대나무로 카카오와 가까운 친척식물입니다. 이 나무는 주로 브라질 북부에서 재배되며 아마존 유역 전반에 분포합니다.
페루가 최대 생산국이고 그 뒤를 이어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혼돈이아주, 아크리주가 주요 생산 지역입니다. 쿠프아수 나무는 보통 높이 5m에서 15m 정도까지 자라지만 일부는 약 20m까지 성장하기도 합니다. 나무 껍질은 갈색이며 잎 길이는 약 25cm에서 35cm, 폭은 약 6cm에서 10cm 정도이고 잎맥은 9쌍에서 10쌍 정도 있습니다. 어린 잎은 분홍색이었다가 성숙하면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 나무는 충분히 자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갈색 과일로 길이는 약 20cm 정도, 무게는 약 1kg에서 2kg 사이입니다.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며 내부에는 향이 강한 흰 과육이 들어있습니다. 쿠프아수는 카카오와 달리 카페인, 테오브로민, 테오필린을 포함하지 않고 대신 테오크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어린이용 초콜릿 음료 같은 일상식품에서 카카오 대체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디저트, 음료, 과자류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쿠프아수 씨앗으로는 초콜릿과 외형과 맛이 비슷하지만 더 저렴하고 열에 강한 카프클라테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 아사히푸즈는 한때 쿠프아수 씨앗 지방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특허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식용 외에도 쿠프아수 나무의 목재는 건축 자재로도 사용됩니다. 4위, 카람볼라. 카람볼라는 동남아시아 열대지역이 원산지인 나무로 스타프루트라고도 불리는 과일을 맺습니다. 이 과일은 브라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동아시아 일부 지역, 미국 카리브 지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널리 먹습니다. 과육은 단단하고 아삭하며 매우 즙이 많고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식감은 포도와 비슷합니다. 카람볼라는 완전히 익었을 때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색은 약간 초록빛이 도는 노란색이거나 완전히 노란색이어야 하며 초록색이 남아있으면 덜 익은 상태입니다. 덜 익은 과일은 실온에서 노랗게 변하지만 당도는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익으면 갈색 반점이 생기고 맛이 옅어지며 식감도 물러집니다. 달콤한 품종이라도 당도는 매우 높지 않은데 보통 당 함량이 4%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은 옥살산 냄새가 살짝 나며 맛은 사과, 배, 포도, 감귤류를 섞은 듯한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덜 익은 카람볼라는 더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 풋사과와 비슷합니다. 익은 카람볼라는 요리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정향과 설탕을 넣어 조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과와 함께 조리합니다. 중국에서는 생선 요리에 넣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채소처럼 절여 먹거나 잼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메이카에서는 말려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3위, 살락. 살락은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이 원산지인 야자나무 열매입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식용작물로 재배되고 있으며 발리, 롬복, 티모르, 말루쿠, 술라웨시 등지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최소 30종 이상의 품종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단맛과 떠든 맛이 함께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 조갸카르타 지역의 살락폰도는 특히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연간 생산량은 약 28,666톤에 달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이 다른 품종보다 이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향이 강하고 완전히 익기 전에도 달콤한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살락은 발리 산악지대, 특히 시베탄 지역 근처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리 살락은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로 섬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은 한 그루에서 암수꽃이 함께 피는 단성화 구조를 가진 드문 야자류 중 하나입니다. 발리 살락은 15종 이상의 변종이 있으며 맛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꿀처럼 달콤하고 어떤 것은 자몽처럼 새콤달콤하며 또 어떤 것은 파인애플처럼 신맛이 강합니다. 크기는 큰 무화과 정도이며 식감은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카딩 품종은 약간 떫고 전분질 느낌이 있으며 곤독과 구라파시르 품종은 떠는 맛이 거의 없습니다. 2위, 노니. 노니는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랄라시아가 원산지인 모린다 시트리폴리아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노니 주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때때로 여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모렌다라는 회사는 자사의 타히티산 노니 주스가 당뇨병, 임상 우울증, 치질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근거 없는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1998년 8월 26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주 검찰총장들은 해당 회사와 다주 공동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 관련주 연방 규정에 따르면 이 음료는 승인되지 않은 신약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사전 허가 없이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노니의 뿌리, 잎 열매에 들어있는 안트라퀴논 성분은 일부 연구에서 간과 다른 장기의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2건의 임상보고에서는 타히티산 노니 주스 섭취로 인해 급성 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6년에 이 보고들을 검토했으며 당시에는 논이주스 섭취와 간독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논이의 간독성 영향에 특히 민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위. 부처의 손. 부처의 손은 손가락 모양 시트론이라고도 불리는 과일로 시트러스 메디카바르 사르코닥틸리스라는 시트론 품종입니다. 이 과일은 과육이나 즙, 씨앗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 마치 손가락을 펼친 손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일부 품종은 손을 펼친 모습이고 어떤 품종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일 내부는 대부분 두꺼운 흰 껍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깥 껍질은 선명한 노란색입니다. 비록 과육은 없지만 껍질에서 매우 향기로운 레몬꽃 향이 나기 때문에 감귤류 껍질 향을 사용하는 요리라면 어디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껍질은 설탕에 절여 과일 캔디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일은 따뜻하거나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레몬이나 오렌지가 자라는 지역이라면 재배가 가능합니다. 다른 감귤류처럼 겨울에 익어 수확되고 봄까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몽이나 오렌지보다 조금 늦게 익기 때문에 한겨울이 되어서야 시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부처의 손이라는 이름은 광둥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에서 쓰이는 명칭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이 과일은 오래전부터 불교 사찰의 공약물로 바쳐져 왔으며 특히 손가락이 모인 형태의 품종은 기도하는 손 모양을 닮았다고 여겨집니다. 이 과일은 기쁨, 장수, 행운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